자, 여러분들 15장의 종업원 급여인데 여기도 뭐 한 문제 정도인데 내용은 상당히 좀 이 어려운 내용도 좀 들어 있어요, 이게. 자, 종업원 급여라고 해서 일단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들이 이제 이 종업원 급여죠. 근데 그게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고 퇴직할 때 주는 게 있고 해고할 때 주는 급여가 있고 그 급여의 종류는 일단은 네 가지로 나눠져요. 단기 종업원 급여. 당연히 12개월 내에 주는 것을 단기 종업원 급여라고 하고 12개월을 초과해서 주는 걸 보고 우리는 장기 종업원 급여라고 그래요. 그리고 퇴사할 때 주는 걸 보고 이제 퇴직급여라고 하고 해고 시 지급되는 것을 우리가 해고급여라고 그래요.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점은 이 퇴직급여와 해고급여는 구분하셔야 돼, 이게. 해고급여는 사유가 해고로 주는 거예요. 여기 나머지는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주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일단 단기란 얘기는 현재 가치 계산을 안 한다 이거예요. 할인은 현재 가치 계산 할 거냐 말 거냐 안 한다. 자, 기타 장기 종업원 급여는 이거 1년이 초과되기 때문에 요거는 현재 가치 계산을 해요. 자, 이제 퇴직급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요 퇴직급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시험 문제가 바로 요거예요. 확정 기여형과 확정 급여형이라고 해서 확정 기여형은 DC, 확정 급여형은 DB 형이라고 한다. 자, 확정 기여형의 이 퇴직급여는 1년 내에 지급되면 할인하지 않고 초과되면 할인하고요. 확정 급여형은 현재 가치 계산을 하고요. 이렇게. 자, 해고급여도 만약에 1년 내 지급하면 할인하지 않지만 1년이 초과해서 지급하면 할인을 하더라. 이런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보험수적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안 해요. 근데 장기 종업원 급여는 보험수적 가정을 하고요. 확정 기여형은 안 하고 확정 급여형은 하고 요 확정 급여형이라고 하는 요 2번이 제일 중요해요. 시험에 나온다 하면 이제 요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아니면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이렇게. 자, 그리고 해고급여는 보험수적 가정은 안 하고요. 이렇게 이제 돼 있다. 근데 여기 보험수적 가정을 요거하고 요거 두 가지가 하는데 요 1번에 의해서 보험수적 가정을 했더니 매년 말에 보험수적 가정이 바뀌어요. 그 변경돼서 나오는 걸 보고 우리는 차이 나는 걸 보고 재측정 요소라고 하는데 기타 장기종업원 급여에서 발생하는 보험수적 가정의 변경으로 인한 차이 금액은 단기 손익 처리하는데 확정 급여형에서 보험수적 가정의 차이에서 나오는 금액을 기타 포괄 손익 처리해요. 요게 중요하겠네요. 요게 기타 포괄 손익으로 처리한다. 일단은 네 가지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이게. 자, 그 중에서 단기 종업원 급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근무 용역을 제공한 그 회계기간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돈을 줘요. 이게 단기 종업원 급여예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가치 계산도 안 하고요. 보험 수적 가정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 급여 중에서 제일 단순하지, 이게. 자, 여기 사례가 임금도 있고 사회보장분담금. 이거 당연히 여러분들 국민연금이라든지 건강보험료라든지 회사가 50% 부담해 주는 거. 그게 급여란 말이에요, 급여. 근데 이제 급여인데 비과세로 또 빠지죠, 이게. 그리고 유급 연차휴가, 유급병가, 이익분배금 상여금. 여기서 말하는 이익분배금과 상여금은 요 이익분배금은 12개월에 지급되는 것에 하나인데 요거 비용이에요. 마치 이익분배금은 이익 처분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주총에서 이익 처분으로 주는 거 이제 그거 아니고 요 비용이다. 이거 비용이다. 그러니까 이익잉여매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비용이다. 그리고 현직 종업원을 위한 비화폐성 급여. 이건 뭐예요? 물건으로 주는 것도 급여다 이거죠. 물건으로 주는 것도. 자, 할인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유급휴가 개념만 잡아 놓으세요. 자, 유급휴가 만약에 올해 써야 될 유급휴가가 있는데 안 썼어요? 안 쓰면 안 쓴 거는 다음 연도로 넘어간다. 이게 누적 유급휴가예요. 근데 만약에 올해 유급휴가를 안 썼는데 그게 소멸돼 버려요. 그게 바로 비누적 유급휴가예요. 그러면 누적 유급휴가라고 하는 것은 근무 용역을 제공하는 때에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쓰지 않은 유급휴가에 대해서 회사가
의무를 지는 거지, 이게 종업원한테. 그래서 근무용을 제공하는 때 인식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미지급 급여를 잡아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미지급 종업원 급여를 잡아줘야 되겠다. 자, 비누적 유급휴가는 이거는 누적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기에 사용되지 않은 유급휴가는 소멸돼 버려요. 이렇게 두 가지만 좀 비교만 좀 해놓으세요. 거기 373페이지에 단기 종업원 급여에 대해서 나오는데 보험 수역 가정도 안 하고요, 할인도 안 하고요. 그러니까 특징이 단기 종업원 급여는 이제 할인하지 않는다. 그리고 보험 이 수리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만약에 미리 줬으면 성급급여가 나오고요. 만약에 발생했는데 안 줬으면 미지급 급여가 나오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 373페이지에 단기 종업원 급여가 발생했는데 안 줬으면 미지급 급여고, 단기 종업원 급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미리 줬으면 성급급여라는 것이 나와요. 이거는 일반적인 비용에 발생하지 않았는데 줬으면 성급급여, 발생했는데 안 줬으면 미지급급여,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단기 유급휴가인데, 요거는 이제 임금 받으면서 쉴 수 있는 그 휴가, 우리 연차 휴가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유급휴가가 올해 안 쓰게 되면 내년도로 2월 되는 누적 유급휴가가 있고, 그 다음에 2월 되지 않은 비누적 유급휴가가 있는데, 누적 유급휴가는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은 회사 입장에서는 의무예요. 요것에 대해서 응해줘야 될 의무다. 그리고 비누적 유급휴가는 올해 안 썼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다. 그 대신 주로 후입선출법으로 올해 안 썼으면 내년도로 넘어가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주어지는 유급휴가를 먼저 쓰고, 초과하게 되면 넘어온 이 유급휴가를 쓴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발생한 유급휴가부터 먼저 쓰고 나중에 2월 된 거를 그 다음에 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미지급 급여를 잡아줘야 되겠다. 누적 유급휴가를. 거기 뒤에 나오는 예제 정도만 보시면 되겠어요. 374페이지 그 단기 유급휴가, 누적 유급휴가는 차기 사용 가능하고 비누적 유급휴가는 차기 사용 불가능하다. 그래서 누적 유급휴가는 근로 제공함에 따라서 인식하고 내년도 넘어가는 것은 부채로 잡아주고, 비누적 유급휴가는 실제로 사용할 때 인식하고, 만약에 내년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 비누적 유급휴가는 2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거기 예제를 보시게 되면 우리 회사는 100명의 종업원이 있는데 5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한대요. 근데 미사용된 이 유급휴가는 다음 1년 동안 2월에서 사용할 수 있대요. 근데 이제 보니까 추정을 해보니까 12월 30일 현재 종업원당 평균 이틀씩을 안 썼대요, 이게. 근데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은 이 92명은 어차피 이 유급 휴가일 수가 5일 이하기 때문에 5일이 초과되지가 않아. 5일이 초과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당해년도에 발생한 5일도 안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2월 된 것도 당연히 안 쓰지. 그러면 그렇게 추정이 되면 그거는 그 의무가 아니죠? 근데 나머지 8명은 단기에 발생한 이 5일치 다 쓰고, 그러니까 매년 5일에 유급휴가 발생하는데 이걸 무조건 사용을 해요. 이 8명은 이렇게. 근데 중요한 거는 요거는 여기다 썼죠? 5일 이렇게 다 사용한다. 근데 보니까 이 이틀이 이렇게 2월 돼 있어요. 이게 이틀이. 먼저 이걸 쓰고 그 다음에 이걸 쓰는데 통상적으로 이 8명도 6.5일을 쓸 것 같아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 1.5일을 더 쓰겠다는 거지, 이게. 그럼 요것은 이 2월 된 거란 말이에요. 2월 된 거. 그럼 요것에 대해서 우리 회사는 의무를 지는 거지. 이렇게 추정을 한 거지. 그러면 요 의무는 8명이 한 사람당 1.5일을 쓸 거니까. 근데 하루당 얼마로 쳐줘요? 하루당 3,000원으로 이 예상이 돼요. 자, 그러면 얼마냐면 36,000원이죠. 36,0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때 의무로 잡아놓자. 이렇게 잡아놓는 거. 그것만 좀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만약에 이 비누적 유급휴가면은 그냥 없어요. 의무가 없어, 의무가. 이렇게. 왜냐면 2월 시키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분배제도 및 상여금 제도인데 다른 거 필요 없고요. 그냥 이것은 비용이다. 그렇게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돼요. 중요도는 떨어진다. 중요도는 떨어진다. 자, 이제 뒤로 가서 이제 시험 문제는 결국 이 퇴직급여 쪽에 있어요. 퇴직급여 쪽에. 자, 퇴직급여인데, 이 퇴직급여는 종업원의 퇴직 이후에 지급하는 이제 종업원 급여라고 해서 단기 종업원 급여하고 해고급여는 이제 이 제외되고, 이 퇴직 일시금이 있는데 필요 없고요. 이거 퇴직 이 연금제도 DC와 DB예요. 이게 이제 가장 뭐 이슈되는 얘기고, 자, 확정기여제도. 자, 확정기여제도는 회사가 우리 이 종업원이 있으면 우리 직원이 있으면 이 직원이 회사에다가 뭘 제공해요? 근로를 제공하지. 이렇게. 그러면 회사는 이것을 운용기관에다가 우리 주로 이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 이런 데 이 퇴직연금 상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가 거기 가입을 하는데 누구 이름으로 가입하냐면 직원 명의로 가입을 해요. 직원 명의로 각각 가입해서 매년 이 12분의 1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제 한 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한 달치 임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여기다 기여금을 불입을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 불입해야 될 금액이 확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운용기관에다가 불입하기로 한 금액에 한해서 책임지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운용기관의 기금이. 자,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약정한 거, 12분의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한정해서 책임지고 그걸로 끝나요. 그러면 회사 갈 일은 끝났어요, 이게. 그럼 나중에 퇴사하잖아요.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는 할 일이 끝났고 운용기관에서 주는 거예요, 운용기관에서.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불입된 금액을 운용을 하게 되면 뭐가 발생하냐면은 리스크가 발생해요. 바로 위험이 발생하는데 그 위험이 바로 우리가 보험 수리적 가정에 대한 위험, 보험 수리적 위험과 그 다음에 투자 위험이에요. 투자 위험이다. 그래서 가정한 여러 가지 할인율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기대되는 수익률하고 실제 수익률이 다 달라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위험을 누가 부담하냐면은 이제 직원이 부담해요. 왜? 이거 직원 명의로 이제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운영에 대한 이 리스크를 직원이 부담을 하지,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는 손 떼버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나중에 퇴사할 때 지급되는 이 금액은 변동할 수 있어요. 변동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그래서 확정 DC는 이 의무가 기업이 기금에 출연하기로 돼 있는 이제 요것으로 한정하고 종업원은 받을 퇴직급여액은 이 종업원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투자 손익이 발생해서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 금액을 받겠죠. 근데 여기 지금 보험 수적 위험과 투자 위험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종업원이 부담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확정 기여제도다라고 하는 거죠. 그 확정 기여제도는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불입할 때 이렇게 퇴직급여다라고 해가지고 회계 처리하고 현금 불입하고 요거 말하는 거예요. 불입하고 손 떼고 나머지는 이제 회계 처리가 없어요.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불입할 때 회계 처리고요. 자, 여기 운용 수익이 발생해도 운용 수익은 회사의 회계 처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기말에도 회계 처리 없어요. 퇴사 시에도 회계 처리가 없다 이거죠. 없다. 이렇게. 자, 이제 그런데 이 DB형이 있어요. 자, DB형은 이 기업 의무는 약정한 급여를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거예요. 약정한 급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회사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원이 이렇게 있으면 근로를 제공하겠죠. 자, 근로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회사는 이 운영기관에다가 불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는 회사명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돈이지. 여기는 직원한테 줘버린 거고 여기는 회사 돈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돈으로
이제 불입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회사가 져야 될 의무는 나중에 퇴사 시 이 지급해야 될 금액의 이 확정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퇴사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퇴직금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퇴사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이 확정돼 있는데 회사가 불입된 금액이 부족하면 추가로 불입을 해야 돼, 이게. 그래서 회사가 일종의 퇴직금 자원으로 그러니까 재원으로 불입해 놓은 금액이 모자르면 추가로 불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기여금을 불입을 하게 되면 이것은 변동할 수 있다. 추가로 불입할 수 있다. 이거죠. 왜냐하면 이건 회사 돈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그 보험 수저 위험과 투자 위험을 회사가 부담한다. 그죠. 위험 부담을 회사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돈 가지고 퇴사 시점에 가서 계산된 확정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모자르면 추가 불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자, 그래서 D비용은 우리 이 약정한 급여가 바로 퇴사 시 지급해야 될 금액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 이름으로 불입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생기는 리스크는 회사가 부담하는 거예요.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다. 기업의 의무는 증가가 가능하다. 저조하다면 이거를 다 비교해 보면 D씨는 위험을 종업원이 부담하고 확정급여는 기업이 부담한다. 종업원 명의, 기업 명의. 자, 퇴직으로 받는 금액이 확정기여제도는 이미 매년 종업원 명의로 받았어요. 나중에 뺄 때는 그 운용 손익이 가감된 불확정한 금액 변동하죠. 확정급여제도는 퇴사 시점에 지급하게 될 퇴직금이 확정돼 있어요. 계산해가지고. 그러면 확정급여제도에서는 이 불입하는 게 변동하죠. 여기는 이제 확정돼 있지. 자, 이것 좀 정리하자. 이거 자체가 시험 문제일 수 있고요. 이렇게. 자, 이제 뒤로 넘어가시죠. 거기 내용들. 자,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확정기여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입할 때 이렇게 처리하고요. 덜 잡았으면 잡아주고 더 잡았으면 성급 비용으로 잡아주고 결산 때 이 결산분기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가 없죠. 퇴사 시에도 없고 뭐 이런 거 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확정급여제도라고 해서 이 D비용에 대한 얘기인데 이거는 회사가 불입해 놓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입할 때는 회사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회 적립자산이라고 그래. 이게 회사 명의로 불입되는 거니까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운용 수익이 발생하면은 그거는 회사의 자산이에요. 그리고 기말에 가서 우리는 퇴직급여를 이렇게 잡아줘야지. 자, 이거를 확정급여 채무라고 한다. 그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회사가 져야 될 이 확정급여 채무라고 하는 부채를 없애고 외부에다가 적립해놓은 사회 적립자산에서 지급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D비용 같은 경우는 회계 처리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어렵다 이거예요. 얘는 불입하고 손 떼버리니까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래서 좀 비교해 놓으시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확정급여 채무라고 하는 것과 사회적립자산이라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여기 보면 일단은 그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계산을 해요. D비용은. 그리고 보험 수익적 가정을 해요. 여기 보면은 확정급여 채무를 현재가치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요때 사용하는 현재가치 계산할 때 사용하는 할인율 요건 좀 중요하네요. 보고기한 말 현재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 참조해서 결정해요. 이렇게. 자, 할인율은 이 보고기한 말 현재 우량회사채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한다. 자, 그렇게 계산된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가치. 자, 요것이 뭐냐면 자, 지금 기말 시점에 내가 직원들한테 줘야 될 이 부채, 확정급여 채무, 자, 그것에 지금 12월 30일 현재 시점의 가치, 현재 가치, 자, 이게 만약에 10억이에요.
그럼 내가 10억의 의무가 있는데 외부에다가 이제 사회 적립자산이다 라고 해가지고 이 공정가치, 요거는 사회 적립자산의 공정가치라고 해서 이 금융기관에다가 우리가 불입해 놓은 거지. 불입해 놓은 걸 공정가치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것이 만약에 9억이다. 이렇게. 자, 직원들한테 우리 지금 기말 시점에 줘야 될 의무가 10억인데 그 중에 9억 원이 외부에 적립돼 있어요. 자, 지금 요 의무에 90% 이상을 불입하도록 돼 있어요. 이게 90% 이상을 불입하게 돼 있어요. 직원들의 퇴직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법이 그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요 1억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확정, 이게 여기서 요거 뺀 거라 이거를 순확정 급여 이 부채라고 한다. 순확정 급여 부채 이렇게. 여기서 요걸 뺀 거를 우리가 원래 전체 의무는 10억 원인데 그 중에 9억 원은 외부 금융기관에 맡겨놨어요. 그 회사 입장에서 순수하게 줘야 될 부채는 1억 원이다 이거예요. 9억 원은 외부 금융기관에서 지급될 거고 요거는 내가 추가로 지급돼야 될 금액이다. 요렇게 용어들을 좀 알아두세요. 이게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요 현재 가치 계산할 때 사용하는 그 할인율은 우리 이 우량회사채의 시장 수익률을 참조해서 결정한다. 요거 잘 나오는 멘트니까 좀 체크해 두시고.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요렇게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1년이 지나가면 이제 단기 근무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자 원가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자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가지가 이 과거 근무 원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과거 근무 원가 이렇게. 그리고 정산손익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자, 단기 근무 원가는 당연히 추가로 이제 1년이 지나면서 이제 늘어난 또 부채고요. 요거 현재 가치 계산하다 보니까 이제 1년 동안 이제 이 할인율 곱한 것만큼 또 이자 원가가 발생해요. 이렇게. 그리고 사회적립자산 외부에 불입해놨는데 보험 수적 가정에 따라서 요 할인율만큼 이제 이자 수익이 발생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건 이제 새로 추가 적립액이다. 이번 연도에 또 적립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립하면. 그리고 과거 근무원가 정산손익은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퇴사를 하잖아요. 퇴사하게 되면 이제 퇴직금을 지급을 해요. 그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 확정금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이제 지급이 되지, 이게. 이렇게. 그럼 이제 마이너스고, 사회적 자산에 이제 원래부터가 이제 마이너스로 표시했으니까 이제 플러스로 이렇게 될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재측정 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재측정 요소. 자, 재측정 요소는 이제 확정급여 채무에서도 발생할 수도 있고, 이 사회적립 자산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자, 그래서 X2년 12월 31일 현재, 자, 요거는 그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하고 사회정자 공정가치인데, 요 기말 시점에 또 우리 우량회사채의 할인율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정들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원래대로 이렇게 해서 더하고 가감해서 나온 게 기말이 돼야 되는데 기말이 안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가정이 바뀌고 그래서 실제가 또 바뀌고 그러면 이제 차이가 생기는데 그 차이를 보고 우리는 재측정 요소라고 하는데 그 차이 나는 것을 우리는 OCI 처리한다. OCI 처리한다. 이렇게. OCI. 이렇게. 여기는 그 가정이 변경돼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 처음에 가정했던 거하고 이제 실제하고 차이가 생겨서 차이가 날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여기 밑에는 우리가 처음에 저기 할인율에 의해서 계산된 이 이자 수익하고
이게 실제 수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것이 이 재측정 요소예요. 차이 때문에 이렇게 차이 때문에 나온다. 여기 지금 가정이 바뀐다 이거예요. 이걸 우리는 또 다른 말로 보험수리적 손익이라고 해요. 보험수리적 손익 이렇게. 아무튼 얘네들은 다 재측정 요소다. 재측정 요소. 자, 일단 여기 보시면 단기 손익으로 인식되는 다음의 금액인데 단기 근무원가, 과거 근무원가, 정산 손익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려드리는 요 내용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요것이 뭐예요? 단기 손익이에요. 단기 손익이다. 단기 손익. 그리고 이 재측정 요소라고 하는 거 있죠. 요거는 기타 포괄 손익이에요. 기타 포괄 손익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퇴직금 지급하는 거, 이걸 회계 처리로 보여드리면 우리가 확정급여 채무가 이 급여 채무가 차변으로 없어지고 사회 적립자산이라고 하는 것이 대변으로 없어지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플러스는 이렇게 붕괴한 거예요. 어차피 서로 상계시키는 거지 이게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기 요 사회 적립자산에 이렇게 돼 있는 것은 차변의 사회 적립자산이고요. 이거 지금 외부에다가 적금 붙듯이 이거 현금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현금 나가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요것에 대한 회계 처리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얘네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다 퇴직급여예요. 단기 손익이라고 했는데 이거 개정 과목이 다 퇴직급여예요. 단기 근무원가 퇴직급여, 이자원가 퇴직급여, 과거 근무원가, 정산 손익 퇴직급여. 그리고 얘는 이자 수익인데 퇴직급여에서 차감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돼 있더라. 그래서 여기 위에 요 세 가지 있죠. 요 세 가지는 이제 회계 처리하면은 이 차변의 퇴직급여, 대변의 이제 확정 급여 채무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네들 다 더하는 거예요. 지금 확정급여 채무. 물론 요 과거 근무원가 정산 손익은 요게 반대로 확정급여 채무, 퇴직급여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요거 있죠, 요거는 이제 어차피 마이너스로 돼 있는 거에 플러스니까 요거는 이렇게 사회 적립자산이다. 이렇게. 적립자산. 그리고 대변에 이제 이거 이자 수익인데 이걸 개정 과목 퇴직급여 이렇게. 퇴직급여. 지금 요 세 가지 요거하고 해서 가감한 것이 우리 퇴직급여 단기 손익으로 들어간다 이거죠. 그리고 요거를 또 가감한 걸 또 뭐라고 부르냐면 순이자라고도 불러요. 순이자 이렇게. 요게 이자 원가, 이게 이자 수익이다라고 해서 자 일단 뭔 소리냐 이게 도대체? 에? 근데 지금 기초가 있고 여기 기말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제가 나올 수 있는 것들 다 반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 틀만 일단 잡아놓으세요. 뭔진 모르겠지만 일단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 단기 손익이고요. 요거 재측정 요소 기타 포괄 손익이고요. 퇴직금 지급하면 서로 상계하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불입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좀 틀을 좀 잡아놨어요. 근데 이 내용이 도대체 뭔 소리냐 이게. 여기 지금 단기 급여 단기 손익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제가 이런 거 말씀드렸는데 여기 단기 손익 인식되는 거 단기 근무원가, 과거 근무원가, 정산 손익 그리고 요 순이자가 뭐예요? 이자 이 원가하고 그 다음에 이자 수익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그 정도 보시고 회계 처리 이제 아까 다 보여드렸는데 우리 금융기관에다가 이제 불입하면서 수수료 있으면 뭐 수수료 처리해주고요. 그리고 그 불입하는 통장에서 만약에 이자 수익 발생하면 이렇게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재측정 요소라고 해서 이제 실제 수익하고 기대 수익하고 다르면은 이제 그 차이 나는 것을 재측정 요소로 처리해주고요. 그리고 이자 원가는 이렇게 해서 확정급여 채무 잡아주고요. 그다음에 보험수요 손익이 발생하면은 이제 재측정 요소 이렇게 잡아주고, 과거 근무원가는 이제 증가시킬 수도 있고 감소시킬 수도 있고, 그리고 결산대 가서 단기 근무원가 단기 근무원가 잡아주고 이런 회계 처리가 들어가더라. 자 일단 참조하시고 아직까지 도대체 뭔 소리인지 이게 워낙 DB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단기근무원가, 과거근무원가, 정산현 손이 수락정급여 채무에서 나온 이자 비용과 이자 수익. 지금 제가 여기 해드린 요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단기손익이에요. 그리고 기타 부가손익은 확정급여 채무에서 나오는 이 보험료 가정이 바뀌거나 가정한 거하고 실제하고 차이 날 때 나오는 보험료 손익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립자산에서의 재측정요소는 우리가 기대 수익과 실제 수익의 차이에서 나오는 거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에 수락정급여 부채하고 자산이 뭐냐? 이거는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에서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거. 그것이 수락정급여 부채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대의 경우는 어떻게 돼요? 내가 직원들한테 줘야 될 우리 확정급여 채무 요 부채가 10억인데 실제로 금융기관에다 12억을 갖다가 불입을 해놨으면 2억 원은 그냥 투자 자산이에요. 그래서 그게 수락정급여 자산이 되겠지. 그거는 더 많이 불입해 있으면 이렇게. 자,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어렵죠. 어려워요. 그거를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어디냐면은 79페이지에 거기 회계 처리에서 나오는데 순서들이 있죠. 보험시효 기법을 적용해서 이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이 정리한다. 근데 거기 보험시효 가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인구 통계적 가정, 그게 뭐냐면 이제 이직률이라든지 사망률, 취업률 이런 것들, 그리고 재무적 가정을 통해서 임금 상승률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반영해서 어떤 사람이 입사하게 되면 이 사람은 5년 있다 퇴사할 것 같다라고 해서 그 5년 동안의 임금 상승률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5년 후에 지급하게 될 예측 우리 퇴직급여를 계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지, 이게.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계산하래요. 그 직원이 들어왔을 때 이 언제 퇴사할지를 예측해가지고 그때까지의 어떤 인구 통계적 가정이라든지 재무적 가정이라든지 이런 보험 수리적 기법을 통해 가지고 예측을 해가지고 그러면 퇴직금을 5년 있다가 얼마 줄 건데 그러면 이 사람이 1년 일했으면 그 중에 5분의 1을 이 설정해라. 그리고 2년 지나면 또 5분의 1을 또 설정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5년치 거를 다 설정하게 되면 5년치 우리 예측한 그 퇴직급여가 마련이 되겠죠, 이게. 그러니까 매년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이 설정을 해라. 자, 이제 그런데 그 기법에 대해서 한번 381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거기 한번 봐보세요. 지금 이거 틀 좀 잡아놓으시고 381페이지 봐보세요. 자, 예제 보면 자, A회사는 종업원이 퇴직한 시점에 일시불급여를 지급하며 일시불급여는 종업원이 퇴직 전 최종임금의 1% 근무연수 곱해서 산정하는 방식으로 퇴직금을 주겠대요. 그러면 DB형 같은 경우는 이 보험시효 가정을 하는데 봤더니 연간임금은 1차년도에 10,000원이래요. 1차년도에 10,000원. 그러면 1차년도에 10,000원이면은 임금 그 상승률이 매년 7%씩 상승한대요. 1.07이지. 그럼 앞으로 4년 남았으니까 4년치. 그럼 요게 5년째 되는 이 임금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럼 거기에 1%하고 이 근속연수 5를 곱해서 이 예측한 퇴직급여를 우리가 이 계산을 하죠. 예측한 퇴직급여를. 자, 근데 거기 보니까 10,000원에다가 1.07의 4승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하고요. 거기다가 이제 퇴직금으로 주게 될 것은 1%에다 근속연수 곱하래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655원이래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요때 지급하게 될 금액이 655래요. 그러면 이거를 5로 나눠요. 5로 나누게 되면 이게 131원인데 우리 1년 일했으면 요거를 우리가 131원을 이렇게 또 131원을 또 131원을 또 131원을 131원을 이렇게 설정하면 되겠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지금 요때 시점에 금액을 단순히 5로 나눈 금액이기 때문에
요 금액은 미래 금액이에요. 미래 4년 있다 금액이에요. 이미 1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럼 요 4년 있다 금액이니까 할인율이 지금 몇 %냐면 10%니까 우리 1.1의 4승에서 그 4년치 이자를 제거시키면 요것에 현재 가치가 나오지, 이게. 자, 요것이 바로 예측 단위 적립 방식, 예측한 655원이라고 하는 것을 매년 이 적립해서 설정해 놓으면 4년치 이자를 제거시킨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이 얼마냐면 거기 조금만 참조해 보면 첫 번째 연도에 이 89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산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89원은 뭐냐면 요 131원이라고 하는 것을 1년치 이자 제거시키고 1년치 이자 제거시키고 이렇게 제거시켜서 4년치 이자가 제거돼서 89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 요 89원이 이번 연도에 단기 근무 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기 근무 원가. 자, 그런데 요렇게 저번 연도 저 X 1년도 말에 가서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제 시간이 또 지나가죠. 또 이렇게 1년이 지나가요. 그럼 1년이 지나가면서 우리가 원래 가정했던 10%만큼 요 이자가 이게 얼마가 발생하냐면 이제 9원이라고 하는 것이 요거 8.9인데 이제 반올림해서 9원이라는 요 이자 원가가 이제 발생을 해요. 이렇게. 이자 원가가 발생한다. 그러면 이제 얼마가 되냐면 이제 98원이 돼요. 이렇게. 그 98원이 돼서 또 1년이 지나면은 요거 10원이라고 하는 또 이자 원가가 또 발생을 해요. 지금 우리가 이자를 4년치 제거시켰다가 다시 거기 이렇게 적립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럼 또 요 98원에 10원 하면 이게 108원이 돼요. 그럼 이제 또 11원이라고 하는 또 이자 원가가 이렇게 또 되고요. 그 다음에 108원에다 11원이면 이거 119원이 돼요. 거기다가 우리 또 10%면 이제 12원의 이자 원가가 이렇게 되어서 결국은 얼마가 되냐면은 131원이 돼요. 이렇게. 자, 이걸 보고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X년도 말에 이렇게 설정한 것이 올라가면서 130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방법으로 요 두 번째 년도에는 또 1.1의 3승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98원이라고 하는 또 단기 근무 원가가 이렇게 또 계산이 되면 얘는 이 131원을 1년치, 2년치, 3년치 이자 제거시킨 거예요. 그럼 거기서 다시 또 이자 원가가 또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그럼 그것이 이제 10원, 11원, 10원하고 11원하고 12원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또 1년을 또 일하잖아요? 그러면 또 이 131원에 대해서 또 1.1에, 이건 2승이네. 그러면 요 108원이에요. 108원이다. 그럼 요거는 131원에 대해서 이거 다 같은 방법인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11원, 12원 이렇게 돼요. 이것도 단기 근무 원가예요. 얘네들 다 이자 원가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131원에 대해서는 이제 1.1 해가지고 요것이 119원이 돼요. 이렇게 119원. 그러면 131원인데 요렇게 해서 이 돼 있고 요렇게 12원이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 연도 거 이렇게. 그러면 이걸 다 더하게 되면 어차피 655원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질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자, 이것을 우리는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수많은 가정들이 들어가 있는데 임금 상승률이라는 가정, 이 할인율이라고 하는 10%라고 하는 가정.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모든 것이 보험수역 가정, 이 재무적 가정이라고 하는 보험 수리적 가정이에요. 인구 통계적 가정하고. 자, 그거를 우리 예측 단위에서 적립해서 이렇게 쭉 다시 올라가는 식으로. 자, 그러면 X 1년도 거 한번 봐보세요. X 1년도에 단기 뭐예요? 근무 원가예요. 단기 근무 원가가 저기 숫자만 봐볼게요. 80 얼마? 9원이 있죠. 그래서 요거만큼 확정, 급여, 채무, 요거 지금 89원이 이제 설정이 됐죠. 이렇게. 지금 X년도 말 시점에는 89원 1년치 일했으니까 그 1년에 해당되는 131원에 4년치 이자 제고시킨 저 89원을 설정한다. 이제 그만큼이 부채죠. 자, 그리고 이제 X 2년도로 가요. 근데 X년도에 가서 또 단기 근무 원가라고 해서 저기 보면은 이제 98원 있죠? 이렇게. 그러면 확정, 급여, 채무예요. 확정급여, 채무. 98원이다. 그러면 98원, 요거, 단기 근무 원가, 이렇게.
근데 그동안에 89원과 관련된 이자 원가가 발생했단 말이에요. 이자 원가, 이제 9원이죠. 이렇게. 확정급여 채무 9원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것도 이제, 저 회계 처리했어요. 그 다음에, X 3년도에요. 자, 단기, 근무 원가, 이렇게. 단기 근무 원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108원이죠. 이렇게. 108원이다. 이렇게 확정, 급여, 채무, 108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처음에 적립한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립한 거 가지고 20원의 이자 원가가 이렇게 발생을 해요. 저게 이제 20원이 되겠죠. 확정급여 채무 20원이 되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 4년도에 우리 단기 근무 원가 이렇게 단기 근무 원가 라고 해서 그 119원이죠. 119원 이렇게. 자, 확정 급여 채무다라고 해서 이제 119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 과거 3년 동안 단기 근무 원가 설정한 거 가지고 33원의 이자 원가가 이렇게 발생했어요. 이것이 이자 원가다. 자, 그리고 확정급여 채무 33원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X 5년도에 단기 근무 원가다. 단기 근무 원가가 이제 131원이에요. 자, 이것은 확정 급여 채무다라고 해서 131원이죠. 그리고 요 12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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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12원 해가지고 4개니까 48원이죠. 48원만큼 이제 이자 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것은 그 확정급여 채무 48원이다. 이렇게 돼요. 자, 지금 회사에 직원에 대한 의무를 매년 예측 단위 적립 방식으로 이렇게 잡게 되면 여기 그 금액을 다 합치잖아요. 다 합치잖아요. 얼마가 나올까요? 다 합치면. 이거 지금 다 합치면 저희 그림에 있는 걸 여기 회계 처리로 다 바꿔놓은 건데 당연히 얼마 나와야 돼요? 지금 뭐를 빼먹었나? 이게 지금 89원, 98원, 그 다음에 108원, 그 다음에 119원, 그 다음에 131원인데 이 처음에 9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0원, 세 번째가 33원, 그 네 번째가 이 48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더하게 되면 이것이 그 13, 131원, 48원, 655원이 나와야 돼요. 650원이 나올 거예요, 아마. 이거 655원이 나오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회사는 직원들에 대해서 그 직원에 대해서 이렇게 부채를 매년 적립하는 방식으로 이 설정한다. 이걸 보고 예측 단위 적립 방식이라고 그래요. 이게. 근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보험수적 가정이 들어가 있죠. DB형은 예측 단위 적립 방식과 보험 수리적 가정을 통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법에서 이렇게 설정했으면 반드시 이 부채 금액의 90% 이상을 외부에 적립하게 돼 있어요. 이게. 그래서 외부에 사외 적립자산이다 라고 해서 예를 들면 만약에 80원을 적립했다. 이렇게 현금 80원 이렇게 적립했어요. 자, 그리고 X 2년도에 가서도 또 사외 적립자산이다 라고 해가지고 또 적립을 했어요. 얼마를 적립했냐면 만약에 100원을 적립했다. 현금 100원 이렇게 적립했어요. 자, 저번 연도에 80원을 적립해서 거기서 사회 적립자산 10%, 할인율이 지금 10%란 말이에요. 8원만큼 우리가 이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 이건 가정에 의해서, 여기도 가정에 의해서 그냥 적립한 것에 이렇게 이 10%, 여기도 우리 설정한 것에 10%, 이거 적립한 것에 10% 이렇게 잡아주죠. 이렇게 돼 있다. 자, X3년도에 가서 또 사외 적립자산이다 라고 해가지고 얼마냐면은 이제 이 120원을 만약에 불입을 했어요. 현금 120원을 불입했다.
그럼 지금까지 80원, 그 다음에 180원, 188원에 10%면은 19원이에요. 19원에 이 사회적립자산 요 이자 수익을 이렇게 계산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여기에 대응되는 이렇게 10% 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적립한 이 금액의 10%로 이자 수익을. 근데 이거 실제로 이자 수익이 이렇게 안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차이 나는 게 바로 재측정 요소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는 아직 안 하고, 자, 사회 적립 자산이에요. 사회 적립 자산 해서 예를 들어서 150원을 적립했다. 이렇게 현금 150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리고 사회 적립 자산은 지금까지 사회 적립 자산 이 돼 있는 금액의 10%면은 33원 이렇게 이제 이자 수익으로 계상을 했다. 이거 33원이에요. 자, 그 다음에 X 5년도에 이거 사회 이 적립 자산이다. 이렇게.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131에 48에서 170원을 만약에 적립을 했다. 그 현금 170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자 수익이 지금까지 이 누적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냐면은 이제 그래서 51원이다. 이렇게 51원 이자 수익이 51원이다. 이렇게. 자, 지금 제가 회계 처리를 이렇게 좀 보여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X1년 12월 31일 요때 그 확정급여 채무의 현재 가치 여기 X1년도죠. 그것이 얼마냐면 이제 89원이에요. 그리고 사회적립자산은 이제 80원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거기서 이걸 빼면은 우리 9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는 순확정 급여 부채라고 하죠. 왜냐하면 이 부채가 더 커요, 이게. 자, 그런데 이것이 X2년도에 와서 단기 근무 원가다라고 해가지고 그 단기 근무 원가가 X년도에 이제 새로 98원, 98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 기말에 이렇게 설정한다고 해서 가정하는 거예요. 기중에 이제 여러 번 바뀔 수가 있는데 왜냐면 중간에 누가 퇴사하고 그러면 금액이 바뀌는데 그거는 고려하지 말고요. 그냥 기말에 이것도 이제 이자 원가. 이것도 제가 순서를 좀 이렇게 바꿀게요. 원래는 이게 이자 원가다라고 해서 요것의 10%, 우리 할인율이 10%니까 9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근무 원가 이렇게 단기 근무 원가 해서 이 98원이죠. 98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회 적립자산은 이제 이 100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불입을 했고요. 요것의 10%인 8원이라고 하는 거, 요거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요 위에 두 가지는 이제 요 두 가지 이렇게 썼고요. 요 밑에 두 가지 이렇게 반영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요것이 이 X2년도 12월 31일 날 89원에다가 요것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196원이 돼요. 그리고 요거 더하게 되면 요것이 188원이 되지.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그 차이 나는 금액이 8원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될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다가 우리 이 X 3년도 1월 1일 날 요거죠. 요 그대로 이제 가지고 올게요. 196. 그다음에 요 188이다라고 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게 9 이렇게 돼 있는데 X 3년도에 이자 원가가 이 얼마냐면은 요것의 10% 제가 저기 이자 원가를 20원으로 해놨어요. 요건 이제 반올림 해가지고 그리고 이자 수익은 요것의 10%인 저기 제가 19원으로 해놨죠. 이렇게 19원으로 이렇게 해놨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 단기근무 원가로 해서 108원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기 사회적립자산으로 120원을 이렇게 해놨지. 이렇게. 자, 요렇게 보면 196에다가 20에다가 108 하면 324가 돼요. 이렇게. 아까 제가 써드린 그 틀 중에서 이거 이자 원가, 단기 근무 원가하고 이자 수익하고 사회적립자산 불입하는 거 그것만 써드린 거고 퇴사하는 거 뺐어요. 재측정 요소도 뺐어요.
과거 근무원가 정산손익 뺐어요. 그 특이한 것들은 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만 지금 제가 여기 표시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 하게 되면 이것은 188에다 19, 120은 327이 돼요. 327이 되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는 327에서 324 빼면 이거 3원이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확정급여 자산이 돼요. 순확정급여, 이건 자산이 돼. 우리가 의무보다 외부에 적립해 놓은 게 3원이 더 많잖아요. 이거 투자자산처럼.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것이 X, 이 3년도 12월 31일인데 X 4년도 1월 1일 날 저기는 324다. 그 다음에 이제 327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죠.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에 10% 해가지고 이제 33원, 요거예요, 요거. 33원. 이렇게, 돼 있더라. 196, 20, 108에서 324. 맞죠? 이렇게. 아무튼 요 계산해서 이제 33원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단기근무원가는 X 4년도에 지금 119원이죠. 119원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이 사회적립자산 150을 적립했고요. 그 다음에 요것의 10%인 33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해놨지. 33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 계산을 해놨다. 자, 그러면 요것이 기말에 가서 X 4년도 12월 31일 나가서 얼마냐면은 이제 476이다. 이렇게. 327에서 33, 150 하면 이제 이것이 510이 되겠네요. 이렇게. 10이 되겠다. 요거 조금만 좀 수정할게요. 너무 자꾸 금액이 커지는데 요거를 130만 할게요. 130만 이렇게 510에서 476 하게 되면 100만 하죠. 100만 이렇게 100만 이렇게. 자, 그러면 100이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줄일게. 너무 좀 금액을 좀 크게 했어요. 이게 150 외부에 적립하는 거. 그러면 100이니까 요거 100이에요. 이렇게 327에서 33에다 100, 460이에요. 460 이렇게.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좀 모자란 걸로 이렇게. 자, 그러면 요것이 16인데 요건 순확정급여 자산이 아니고 이제 부채죠. 이렇게 이제 돼 있다. 자, 근데 X 5년 1월 1일 날 우리 저기 있는 476이다. 그 다음에 이제 460이다 라고 하는 거 요거 놓고 이제 보면은 저 X 5년도에 보면은 이자 원가가 요것의 10%인 40 얼마에 8원이 되겠죠. 이렇게 48원. 그리고 131원이에요. 그러면 X 5년 12월 31일 날 일단은 이 655가 다 만들어졌죠. 이렇게 655가. 그리고 사회적립자산으로 해서 요것에 이 10% 요것의 10% 왜냐면 제가 조금 이걸 바꿨어요. 지금 10%면은 이제 46원이 이렇게 될 거예요. 요거 46원으로 좀 바꾸자. 숫자 좀 바꿨기 때문에 누적되어 있는 금액의 10%니까 100으로 바꿨어요. 이게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46원이 되고 요 100, 이 50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 불입을 했죠. 그러면 얼마가 되면 요 150도 좀 크네요. 140으로 해줘야 되겠네. 숫자가 자꾸 너무 컸어요. 이거 140 이렇게 140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460에서 46하고 140을 더하면 이게 646이 될 거예요. 이렇게 646원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이 흐름을 제가 이 세 단계로 나눴어요. 저기는 그림으로 그렸고 여기는 회계 처리로 그렸고 요거는 재무상태표상 나와 있는 걸로 그린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요 세 가지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요거 물론 다 마이너스죠. 요것이 단기손익이에요. 이건 적립한 거고 이게 단기손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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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단기손익은 이자원가, 이자수익해서 이걸 보고 순이자라고 그래요. 이걸. 거기다가 단기근무원가, 요것이 다 단기손익이다. 자, 이 흘러가는 흐름 한 번만 좀 연습장에 똑같이 한번 흘러가듯이 좀 해보세요. 이게.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382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기 풀이 과정에 그 01년도, 02년도인데 저는
저기 05년도까지 다 봤어요, 이거. 그렇게 이제 돼 있더라. 자, 거기 밑에 사회적립자산의 공정가치인데, 이거는 우리, 이 불입하는 금액, 근데 거기에 이 할인율에 해당되는 이자 수익 발생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나중에 실제 이자 수익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실제 이자 수익이 달라지면 그 차이 나는 금액은 우리 재측정 요소로 처리를 해줘라. 383페이지에 보면 순환적급여 부채의 순이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확정급여 채무에서 발생하는 이자 원가와 사회적립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 그것이 가감된 거 순이자라고 그래요. 거기 3번에 나오는 자산인식 상한 효과에 대한 이자는 제외하고요. 그거는 좀 너무 과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 두 가지에 관련해서 발생한 이자, 원가하고 이자 수익 그 가감한 것이 우리가 순이자라고 부른다. 그리고 거기에 사용되는 그 할인율이 우량회사채의 수익률을 참조해서 이 정한 할인율 가지고 이자, 원가, 이자 수익을 구한다. 자,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퇴직금을 만약에 지급하게 되면 차변에 확정급여 채무라는 부채가 없어지고 대변에 우리가 외부에 사회적립 자산해 놓은 거 거기서 지급되니까 상계 처리하죠. 그리고 사회적립 자산의 적립은 이 차변의 사회적 자산, 대변의 현금이에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중간에 퇴사하는 사람 그거 뺐어요, 이게. 왜냐면 여러분들 그 중간에 퇴사하잖아요. 만약에 요때 퇴사하잖아요. 그러면 요때 시점까지의 이자 원가하고 또 요때 시점의 이자 원가가 달라져요. 왜냐면 요때까지 잔액에 대해서 10% 곱하는데 12분의 6만 계상하고 그리고 퇴직금 지급하면 확정금의 채무의 잔액이 줄어드니까 그것에 대한 이자 원가를 또 구해야 되니까 그거는 시험에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나오더라도 퇴사하는 것도 다 기말에 퇴사한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자 원가도 다 1년치 계산한다라는 가정하에 이거 계산한 거예요, 이거. 네? 이렇게. 자, 그래서 일단 만약에 퇴사는 기말에 퇴사한 거다. 이렇게. 근데 이제 거기까지 나오기는 어려워요, 여러분들 시험에서. 근데 이제 이 정도 흐름만 봐도 이것도 과해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고 그 뒤에 순환적급여 부채의 재측정 요소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